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GED Writing 교재 2 Informational Text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거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요. 오늘은 Inferences and Conclusions 이 문제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nference랑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 내기 이거는 우리가 흔히 기존에 어떤 시험에서 좀 많이 보셨던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이 유형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 아마 답이 어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거나 이렇다고 생각 들진 않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추론이 어떤 것인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자, 추론이란 그냥 wild guess, 대충 하는 추측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추론이면 그냥 내가 읽고 대충 내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리딩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 패시지 내에서 클루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요거에 대한 추론을 내릴 때는 이게 그 근거인 것 같아 라고 근거를 좀 정확하게 찾아주셔서 나의 평소의 어떤 experience, 이건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educated experience라고 해서 좀 일반 사람들이 겪었을 만한 일반적인 그런 common sense, 경험을 봤을 때 아마 이 내용을 봐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in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추측과 다르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그 근거를 지문에서 콕 집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 내리기 다른가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inference는 내가 특정 요거를 위해서 특정 클루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conclusion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문 전체를 다 읽고 풀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가 뭐 A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내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은 특정 지문의 특정 부분을 탁 찝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패시지를 다 읽고 이런저런 클루들을 모아서 마치 탐정이 수사를 하듯이 수사를 할 때 어떤 한 가지만 보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결론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클루들을 다 모아서 아마 답이 이렇게 결론 나지 않을까라고 좀 자신 있게 내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inference와 conclusion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보다는 직접 지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겠죠. 우리 교재에는 두 개의 긴 패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그 특정 유형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라 문제 자체가 멀티플 초이스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좀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추론이나 결론 좀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겠다. 이것만 볼 거고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GED 유형에 맞게 문제 그 다음 밑에 멀티플 초이스 선지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나에는 첫 번째 Guided Practice 보실까요? 네, 이것은 Excerpt from Silver Spot, The Story of a Crow by Ernest Thompson Set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Informational Text 1 첫 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패시지는 이문으로 나온 패시지는 픽션이네요. 네, 이것은 Ernest Thompson Seton이라는 작가가 Silver Spot이라는 크로우의 이름인데요. 까마귀. 이 까마귀를 좀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의인화해서 묘사해 나온 그런 재밌는 픽션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제가 지문을 좀 빨리 볼 거기 때문에 미리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 나라는 관찰자가 이 Silver Spot이라는 까마귀를 좀 관찰하면서 일화 얼마나 영리한지 내지는 이 까마귀들을 까마귀들을 군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라온 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How many of us ever got to know a wild animal? 큰 소재예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야생 동물을 안 적이 있을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진짜 get an insight into its life and history. 그 야생동물의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insight, 이해 통찰력을 가진 적이 있을까? 즉 깊이 안 적이 있냐 이거예요. The trouble usually is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보통 문제는 is no one creature from his fellow. 자, 그 동료로부터 one creature, 한 생명체를 구별하는 게 문제야. 비슷비슷하다라는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죠. 한 여우는 다른 여우와 비슷하고 크로우 까마귀는 다른 까마귀와 굉장히 비슷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but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지문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그죠? generalization.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common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but이나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But however, nevertheless,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접속사가 나온다, 연결어가 나온다면 그 이하가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끔씩 once in a while there rises an animal, 한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동물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식 순서대로 해석하는데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이 수식하는 who is가 앞에 있는 animal을 수식해서 뭐뭐뭐뭐한 동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영어식 순서에 맞게 그냥 there rises an animal, 한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순서를 하시려면은 요거를 대입해서 그 동물은 is stronger or wiser than his fellow. 그의 동료보다 더 강하거나 또는 더 현명하다. 또 who, 그 동물은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becomes a great leader. 굉장히 위대한 리더가, 지도자가 됩니다. Who is, as we would say, 계속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우리가 말하기로는 삽입구니까 나중에 좀 붙여주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는 Who is a genius, 천재입니다. 우리 주인공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some mark, 표시를 좀 가지고 있어요. Of this class, 이런 부류 중에 a silver spot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픽션이라는 것은 우리 인포메이셔널 텍스트와는 다르게 라이터가, 글을 쓴 사람이 전부 다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라이터랑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레이터는 글을 전개하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 라이터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라는 것은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구로 만들어진 인물들이고 이 GED 테스트에서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격인 것처럼 보이냐, 내지는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느냐와 같이 캐릭터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캐릭터를 파악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파악한다면 이런 것들, 녹색으로 된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pearance, 외모. 이 외모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걸 입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복장을 보니까 좀 보수적인 것 같다, 내지는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깔끔하게 입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내지는 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현재 어떤 부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what it says, how it says it. 이 캐릭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의 사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how he says it, 그 말하는 화법,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의 캐릭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고방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긴 들어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motivation, 동기, 이런 것들까지 파악해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캐릭터가 어떠한지를 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소설, 픽션이다 보니까 라이터가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픽션에 등장하는 화자, 나레이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 아주 큰 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랙티스 지문을 가지고 한번 캐릭터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이디드 프랙티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The Mouse라는 작품, 사키라는 작가의 Mouse라는 작품의 발췌본입니다. 볼까요? 주인공 Theodoric Fowler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had been brought up, bring someone up은 양육하다라는 표현이죠.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네, infancy, 어린 시절부터 confine 하면 range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년의 나이까지 fond mother, 굉장히 다정한 그런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져 왔어요.
근데 이 다정한 어머니의 chief solicitude, 주요한 어떤 solicitude는 배려예요. 배려. 이 어머니의 주요한 배려라는 것은 이래 왔어요. To keep him, 이 힘은 Theodoric이죠. 그죠? Theodoric이 keep him screen 하면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관 가보면 그 스크린이 있죠. 막입니다. 그래서 Theodoric이 이런 것으로부터 screen, 차단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어머니의 주된 배려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What she called, she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부르기로는 coarser, 조금 더 거친 인생의 reality, 현실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뭘 파악할 수가 있나요? 네, 디오도르는 좀 곱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프랙티스 보시겠습니다. 어떤 키 디테일즈를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디오도르에 대해서 줄 한번 쳐볼까요? 굉장히 짧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이죠. 그죠? 전체에 다 흩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까지 양육이 되어졌고 어머니가 이랬으며 어머니의 주된 어떤 solicitude라는 것은 이 사람이 디오도릭이 좀 거친 현실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게 차단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곱게 자랐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 기차를 탄 것 같아요. 기차가 glide란 표현 썼네요. 역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갔을 때 생략된 부분. The only other occupant. 자, 그 기차 객실이 있겠죠, 그죠? 유일한 상대방. 그 디오도릭이 탄 그 컴파트먼트, 그 기차 객실의 칸이에요. 그 칸의 유일한 또 다른 점유자는 누굽니까? 동격이죠. Lady, 숙녀였는데 대략 same age as himself. 자신이랑 비슷한 또래인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동격이죠. 이 사람은 seemed inclined for something 뭐뭐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잠을 좀 더 자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Rather than scrutiny. scrutiny 같은 경우 보통 우리 경찰 조사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면밀 조사, 좀 자세히 캐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어떤 기차에서 두 사람이 좀 같이 앉아 있으면은 뭐 상대방에 대한 질문하고 이런 가벼운 대화를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뭐 어디서 왔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잠을 자고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열차가 scarcely attained its normal speed. 열차의 평범한 보통 속도를 거의 아직 획득하지 못했을 때 즉 출발했다는 내용이죠. 언제? Before he became reluctantly but vividly aware.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굉장히 reluctantly 좀 꺼림직하게 마지 못해서 그러나 vividly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그가 디오도릭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잠자고 있는 여성 옆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부연 설명 있는 세미콜론입니다. 그는 심지어 in his own clothes 그 옷 안에 있는 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옷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